네, 대형주 중에 특징주로 한국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국전력의 모멘텀이라면 그러니까 저 PBR 항상 이제 알려져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0.3배 이하, 네, 극단적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그 주식 그 종목을 시가총액을 주고 통째로 사서 자산만 팔아도 3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한국전력은 또 공기업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 PBR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단순히 뭐 자산가치 매력이 있다는 것 빼고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있어요. 특히 정부 같은 경우 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이 없겠지만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같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점을 탈피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상 그 예상을 하기로요. 당장 내년에 5%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26%의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2030년이죠. 정부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배 정도를 높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비용 인상 요인이 크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LCOE라고 하는 사회 환경 부담을 포함한 전력 생산 비용을 보면 정부가 약간 이제 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게 산정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킬로와트 아워당 62원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79원입니다. 그 생산 단가 차이가 어때요? 2배 이상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싼 전력, 싼 에너지원을 두고 비싼 원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원전을 줄인다라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의 급격한 단가 인상. 근데 이거를 지금은 어때요? 한전이 다 감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자체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리고 이익이 악화됐었던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려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물가 인상에 직결되니까 정부가 그걸 강제로 막아두고 있는 거죠. 사실 실질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려면 그리드 페리티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리드 페리티라는 것은 이제 그 화석연료를 생산했을 때 화석연료의 생산 단가와 화석연료의 생산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지점을 말해요. 그걸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달성이 되면은 더 이상 화석연료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되죠.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근데 이 그리드 페리티 달성 시기가 5년 전만 해도 이미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생각보다 그리드 페리티 달성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 2025년 그리드 페리티 달성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약 12만 평의 토지에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12만 평의 토지를 한국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 그리드 페리티 시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한국전력이 계속 안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공기업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이런 비용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은 한국전력의 실적은 바로 좋아져요. 이게 상품처럼 뭔가 이제 비싸지면 안 사고 싸지면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기라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물론 저소득층보다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어요. 부자면. 하지만 그렇다고 5배, 10배, 20배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전기를 아끼긴 사실 어려워요. 필수적인 부분은 써야 되잖아요. 불도 켜야 되고. 그렇죠? 컴퓨터 하려면 또 컴퓨터도 해야 되고. 전기 난방이 있으면 또 전기 켜야 되는 부분이고. TV를 보려고 해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기라는 것은 일정의 고정 수요를 매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금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은 바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요금을 묶어놨으니까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저평가가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로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어때요? 장기적으로 흔들려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탈피를 했어요. 그쵸?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근데 여기서 걸렸다가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기관이 끌어당깁니다. 파란색 기관 수급이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시장이 확실히 돌아서고 막 간다면은 이런 방어주를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또 주춤주춤거리게 된다면 한국전력이 경기방어 대안주로서 그리고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주목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움직이진 않을 거고 눌림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